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밤 10시 34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박형욱 교수가 당선되었습니다. 박형욱 당선인은 공석이 된 대한의사협회장 자리를 채워 차기 회장 선출 때까지 2달 동안 의료 현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사협회 회장이던 분이 탄핵됨으로써 이 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의사협회장이 등장하기 전까지 2달 동안 임기를 맡는다고 했는데 이 2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니셔티브로 의사 그리고 여당 그리고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법정단체고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동안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의협대의원회는 오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당선증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그 집계가 발표되었는데 박형욱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44명의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1차 투표에 233명이 참여해가지고 박형욱 후보가 과반이 넘는 123명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을 확정지었고, 황규석 후보는 71표, 이동욱 후보 25표, 주신구 후보 4표를 받았습니다. 이 박형욱 당선인은 비대위원장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입니다.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인데 2000년 의학분업 사태를 계기로 법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고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분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여러 번 올려드린 적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 버거운 상대를 만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된 한 요인이 전공의 대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개 지지를 받은 게 큰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박형욱 당선인에 대해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 의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의사협회 회장과 전공의 대표 사이에 공개적으로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고, 출발한 의정협의회에 반드시 참여가 있어야 할 전공의 대표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지금 출범한 이 협의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등장함으로써 앞으로의 이 정부와의 대화가 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정부를 향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은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은 시한폭탄부터 멈춰라. 시한폭탄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을 일단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전공의가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뿌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사 여구를 동원한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대란 문제의 핵심이다. 그 밑에 뭐 총리, 장관들 나와서 이야기하지만은 다 그건 의미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대화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가 결자 해지 아니겠습니까? 결자 해지하라. 뭐 이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현재 정원의 67%나 늘리는 그런 과격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관료가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파격적인 안을 올렸을 리가 없다. 기껏해서 수백 명 올렸을 것인데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피곤하게 총리,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상대로 노력해봤자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대통령과 바로 단판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느껴집니다. 이거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건데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의정협의회 구성에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체에 정부 대표가 너무 많아요. 총리도 나오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나오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나오는데 한덕수, 조규홍 그리고 이주호 이 세 사람과 의사들,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 사이에는 아무런 친밀도가 없고 신뢰도도 없습니다. 막 그 원수지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그래도 돌파구를 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와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박형욱 교수 두 분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11월 중에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12월 말까지 그 기한을 늦췄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진지한 대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의 그 가능성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몇 달 전에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했어도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내년 봄에 지금 사태가 계속된다면
의료 대란, 그 다음에 의대 교육 대란, 그리고 그 다음 의료 파국,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크나큰 인명 손실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난 2월 3일만 조사를 했더니 초과 사망자가 1,700명이 나왔다는 김미훈 민주당 의원의 계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수술 지원, 응급처치 제대로 못 받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영욱 비대위원장 당선인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대란의 시한폭탄을 멈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